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 요약본을 시크릿 노트라고 부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입니다. 1단원의 첫 번째, 과학의 연구 방법이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귀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역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귀납법은 관찰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연역법은 여기에 붙죠. 대조실험.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먼저 여기서 변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독립변인과 그리고 종속변인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독립변인에는 실험변인과 그리고 통제변인이 있죠. 그리고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실험 결과와 통제변인, 실험변인 얘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설 설정,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 이 단어는 뭐냐면 먼저 이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데이터 값을 자료를 해석합니다.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요. 만약에 얘가 맞으면 일반화가 되는 거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그럼 가설이 틀렸어. 그럼 가는 거죠. 얘를 우리는 가설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연구 방법. 그래서 일반화는 꼭 가설이 맞았을 때만 일어나는 거고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물 세포와 세포의 특징인데, 세 번째, 세포에 관련된 거예요. 세포. 펜촉이 쓰다가 끊기네요. 이제 먼저 봅시다.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식물 세포는 딱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벽이라는 골격을 갖고 있죠. 근데 동물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유들유들하게 걸어다니고 있고요. 주로 그렇게 되죠. 자, 먼저 이 세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식물 세포는
엽록체가 있고 액포가 있고 그리고 세포 여기에 있어요. 얘는 중심립 또는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할 때도 얘는 조금 다르게 분열해요. 식물세포는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귀엽게 분열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게 생겨요. 세포판 이런 거를 우리는 세포질 만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물, 식물 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고요. 식물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서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동물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것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죠. 종속 변인과 마찬가지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얘는 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호흡만 해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요. 스스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에서 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태양만 있으면, 태양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요? 엽록체가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포, 얘는 뭐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이 있겠죠. 얘는 근육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생명 현상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물질 대사, 뭐 자극과 반응, 그리고 생식과 발생, 그리고 적응과 진화입니다. 그리고 또 생장, 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로 해두죠. 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 진화에 초점을 둘 겁니다. 예. 진화가 뭐냐면 같은 새지만 어떤 것들은 뭐 부리 모양을 보고 뭘 먹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새야. 그럼 뭘 할까요? 뭘 쪼아 먹겠죠. 근데 오리같이 넓적해. 뭘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넓적한 부리로 잡아먹는 거죠. 이런 것들 진화해진 거죠. 적응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 맞춰서 몸이 변한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유전이 되냐 안 되냐. 유전에 적응은 안 되고 진화는 됩니다. 자, 이런 게 생명 현상의 특징입니다. 보시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소화예요. 소화. 자, 두 번째, 항상성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항상성과 건강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소화가 있죠. 소화. 소화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위가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자, 간, 쓸개, 십이지장, 위, 췌장, 소장. 간략하게 그리는 거예요. 더 길고 자세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알게. 자, 간은 가장 큰 이유가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죠. 위는 단백질이 펩톤으로 바뀌는 거고, 췌장은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를 내뿜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쓸개 빼먹었네요. 쓸개는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지방을 딱딱하다고, 처음에 딱딱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쓸개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소화는 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질 대사예요. 물질 대사. 자, 얘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덩어리가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이화 겁니다.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작은 게 큰 거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화 반응이고,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자, 그래서 내 생체 내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효소라는 게 체온에서 얘네들을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효소죠. 이화 반응은 소화와 무슨 뭐의 분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뭐가 있을까요? 광합성. 단백질이나 지방 합성을 쓰는데 물질 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는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저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세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은 폐에서 일어나고요. 폐를 통해 산소가 들어옵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산소가 들어와요. 얘는 폐겠죠. 폐포. 그리고 폐포는 주변에 혈관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들을 이쪽으로 흘러올 때는 정맥혈이 CO2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리고 O2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동맥혈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폐의 역할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혈관에 섞인다고 무조건 산소가 운반되는 게 아니고,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에 철로 산화철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색깔 안 칠하고 빠르게 진행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얘는 모세혈관이고요. 모세혈관. 다음 네 번째, 폐의 구조입니다. 폐의 구조. 자, 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얘가 뭐냐면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얘는 갈라져 나왔죠. 기관지예요. 그리고 얘는 폐겠죠. 그래서 폐에는 기관지를 따라서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양쪽 끝에 뭐가 있냐면 폐포가 잔뜩 있는 거죠. 폐포.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배웠냐면,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못 움직인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검상돌기가 있고, 얘를 폐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폐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횡격막이라는 배와 가슴을 구분해주는 막이 있죠. 그래서 얘가 위로 아래로 움직여서 압력차를 만들어주고, 그 압력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숨쉬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호흡근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체중에 비해 근육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5번 융털의 구조입니다. 수업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겠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죠.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융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요 아이는 모세혈관, 그리고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는 건 암주관이죠.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 그리고 모세혈관에는 수용성
영양소가 합쳐집니다. 그러던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B씨고 지용성은 비타민 A, D, E, K라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수용성에는 아미노산과 포도당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잘 퍼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융털 소장이 붙어 있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진 모양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얘는 단순하게 그리도록 하죠. 심장의 구조입니다. 심장의 구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오심방, 그리고 이쪽은 오심실이에요. 수업 때보다 더 그린 거는 혈관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자심, 그리고 얘는 좌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요 파트를 우리는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싹 쏟아져요. 그래서 쭉 갔다가 온몸의 모서혈관을 돌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심실을 통해서 촥 하고 여기가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피가 쭉 나가면 폐를 걸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돌고 도는 거죠. 어느 정도의 겹침은 있겠지만 그냥 보면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번 심장 혈관 그렇습니다. 심장의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있죠.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정맥은 심방과 모세혈관은 뻗어 나오죠. 온몸 구석구석 구석.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모세혈관이 제일 많아요. 최고대예요. 최고대. 심방은 탄력이 적으며 얇아요. 정맥은. 동맥은 탄력이 있고 두껍고 센 혈압을 받게 되는 거죠.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정맥,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건 동맥, 온몸에 쭉 퍼져 있는 거는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최근에 배운 내용이에요. 배설입니다. 배설. 이거는 다음 파트.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8번 배설. 얘는 뭐냐면 설명을 했죠. 그죠? 이렇게 막 꼬여 있는 사고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얘를 보호먼 주머니가 이렇게 받아요. 사고체 보호먼 주머니. 자, 이렇게 걸치는 걸 우리는 여과라고 하죠. 자, 여과를 걸치면 세뇨관을 타고 갑니다. 근데 제대로 여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랑 같이 가요. 모세혈관이, 얘는 모세혈관. 그래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모세혈관은 필요 없는 거를 얘한테 줍니다. 세뇨관은 뭐 필요 있는 거를 얘한테 줘요. 그리고 필요 없는 찌꺼기 같은 거를 모세혈관이 세뇨관한테 넣어줍니다. 자, 그런 관계입니다. 세뇨관이 모세혈관한테 필요 있는 거를 넣어주는 거를 우리는 제흡수라고 하고요. 모세혈관이 세뇨관한테 쓸모없는 거를 넣어주는 거를 우리는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흡수, 분비, 그리고 여과 이렇게 걸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걸치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오줌이라고 하는 거죠. 오줌. 이때부터 오줌이에요. 자, 오줌에는 뭐 쓸모 있는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쓸모 있는 게 뭐냐면 주영양소예요. 주영양소 같은 것들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들은 그거 나온 거대로 병명이 붙여집니다.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 그리고 포도당이 나오면 당뇨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보도록 하죠. 먼저 언제 이렇게 많이 썼죠? 그 다음 근육입니다. 근육 9번 근육이에요. 근육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신기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I대, H대, G대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몰라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ATP가 있으면 일단 트로포마이오신의
칼슘 같은 걸 뿌려주면은 바인딩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합체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선 정자 아니에요. 얘를 마이오신, 얘를 액틴이라고 하죠. 얘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미오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 작용하는 거는 칼슘과 액틴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ATP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신경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근육과 관련 있는 거죠. 자, 액틴과 마이오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액틴은 동글동글한 거, 그리고 마이오신은 지렁이 같이 생긴 거,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아서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10번. 마리집, 민마리집이라고 있어요. 위에 있는 아이를 마리집, 밑에 있는 아이를 민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은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 전도를 하는 도약 전도를 하고요. 얘는 쭉 이렇게 됩니다. 얘는 주로 연합 뉴런에서 관찰이 되고요. 위에 감각과 운동 뉴런에서 관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나 운동 뉴런은 빨리 스피드가 생명인데 민마리집은 정확도가 생명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세포를 우리는 슈반 세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은 랑비에르 결절, 랑비에 결절,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축삭이라고 하죠. 축삭, 돌기, 말단, 얘를 축삭 돌기라고 하고, 축삭 돌기. 그리고 마리집이 흥분 전달 속도가 나보다 빠르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뇌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뇌를 간략하게 잘 이렇게 귀엽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대뇌, 여기가 소뇌, 여기가 간뇌, 여기가 중뇌, 뇌교, 여기가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뇌하 수체. 호르몬 내뿜죠. 중뇌는 눈과 연결되어 있고, 연수는 호흡 중추죠. 땀이 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호흡과 관련된 것들을 다 관장합니다. 손에는 운동, 회전, 평형 그런 것들이죠. 완급 조절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손해예요. 손해.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간내와 뭐 중내, 소내, 그리고
연수 밑에는 뭘까요? 척수겠죠. 척수. 그리다 보니 아주 귀엽게 그렸네요. 네, 내부 구조. 하담이 엄청 많이 썼네요. 자, 거의 마무리입니다. 기대하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프를 또 기가 막히게 그렸네요. 또 35mA 볼트 N-70mV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얘는 파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명칭을 한번 보면 얘는 분극, 얘는 탈분극, 얘는 재분극, 책에 나오진 않지만 얘는 과분극, 한예신 분극이라고 하죠. 일단 뭐 간략하게 또 펌프와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나트륨 통로가 개방돼요. 그리고 여기는 칼륨 통로가 개방돼요. 그리고 요 파트는 칼륨, 나트륨 펌프가 개방돼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분국 상태에서는 자극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분국에서 전압이 올라가기 직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이 물체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의식적인 반응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반응일까요? 당연히 의식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는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뇌에서. 그리고 뜨거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한다던가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뇌라기보다는 여기 들어있던 얘가 아니고 여기 척수에 의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만사라고도 해요. 무의식적 반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또 무조건 반사라기도 하죠.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죠. 마리집과 민마리집, 그리고 세포 분열. 드디어 세포 분열. 자, 얘가 세포 분열은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간기는 G1, S,
G2기로 나누고요. 얘는 세포 소기관을 복사해요. 얘는 DNA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분열 단백질을 복사합니다.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얘네들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생식 세포 분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자, 얘는 체세포 분열은 다음과 같아요. 똑같이 간기를 갖고 있다가 EN이겠죠, 똑같이. 그래서 EN짜리 딸세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왜 할까요? 생장, 재생, 그리고 극한적으로 번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달라요. 딸세포가 이렇게 돼요. 그 대신 처음 분열해서 반으로 줄여요. 그리고 더 작게 분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개 분열 2번. 얘는 왜 이렇게 하냐? 얘는 자손의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죠. 자, 어떻게 확보하냐면 제1 감수분열 전기 때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호르몬과 관련된 거예요. 호르몬은 주체가 혈액이에요. 혈액. 굳이 따지면 막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신경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느리죠. 전기에 비하면 느림. 전기는 빠름. 근데 느리긴 느린데 얘가 호르몬은 혈액이 느리고 혈액을 관련돼서 느리고 지속적이죠. 혈액이니까. 효과도 느려요.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근데 얘는 딱 신경은 빠르게 아마 탕 하고 끝나죠.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눈여겨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포 분열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4가지죠.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주 영양소가 소화되는 장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소화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고 요에 대한 호르몬이 어떻게,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호흡과 내호흡 과정을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그리고 오줌의 생성 과정 있잖아요. 여과제 흡수 분비. 오줌의
생성 과정 세 가지, 그리고 기능,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뉴런은 세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아시죠?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세 가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나열하고 기능을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